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간밤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증시 나스닥 중심의 시원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나름 강한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코스닥은 1% 넘게 오른 반면 거래소는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던 하루였습니다. 수급도 오늘 역시 크지 않았고요. 시장 전반적인 투심이 약화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진단해봐야겠죠.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수 매니저입니다. 네, 시장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지수가 2,700선 초반에 저점을 찍고 비교적 양호한 반등세가 연출됐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주들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그러나 코스피 지수 상승폭이 다소 축소가 된 가운데 마감이 되면서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엔비디아 주가 폭등으로 인해서 강세 출발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수, 코스피 지수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일부 금융주라든가 장기수의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 그리고 조선주라든가 일부 화학주 같은 일부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만이 연출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좀 눈에 띄었죠. 코스피가 0.2%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된 반면에 코스닥은 1.2% 강세가 나타났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코스닥 시장의 양매수세가 진행됐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연출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모처럼 만에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역시 코스닥 시장의 반등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의 지수 반등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역시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세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당분간 기간 조정이 좀 더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일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일부 은행주라든가 조선주들은 은근하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추격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장세죠.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더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고요. 조선주나 금융주들 외에도 그 전에 올랐었던 일부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전력기기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순환 반등 성격,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현구화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의 흐름은 개별적인 모멘텀과 그리고 소외주들로 순환매가 조금씩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일부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세가 나타났고 일부 화학주라든가 또 일부 유통주가 반등에 나섰듯이 시장의 관심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소외된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은 소외주들의 본격적인 상승을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들 종목을 매도했던 자금들은 분명히 소외주들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못 올랐고 소외됐던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평가됐거나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또 종목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제약주들은 역시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별적인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밸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챙겨가고 또 순환매에 대비한 이야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어서 종목 리뷰 가볼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400원 강보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죠.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소폭의 반등의 시도가 될 정도로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전망치가 너무나 좋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요.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을 받으면서 약간의 눌림목이라든가 기간 조정은 좀 더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중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쫓아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시초가처럼 소폭의 마이너스 권세가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매수라고서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펼쳐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가 동반해서 올랐고요. 오늘 삼성 SDI가 4.5% 강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수급상 외국인들이 14만 주, 기관들이 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선 부분들과 기관과 외국인들의 입질이 시작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가 바닥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닥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직은 관심을 가질 만한 단계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좀 더 강화될 때는 여기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중에 유일하게 시세가 많이 안 났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6.7%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주들의 시세 분출이 여전히 강력한 상태에서 오늘 하나오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이틀 동안 들어갔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무려 130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비록 조선주들 중에 실적이 가장 부진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실적은 분명히 개선되는 모습이고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MR 시장 지표에 따른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조선주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단기 폭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이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어도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못 올랐던 하나오션 같은 후발주들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조금 늦지만 좀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오션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보유전략과 함께 조금 눌림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전략은 아직은 유효한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렇게 투심과 체력이 약한 시장에서는 저희 내일장 어떤 종목으로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 접근이 정말 쉽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올랐던 종목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못 오른 종목군들은 시세 분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장세다 보니까 종목 선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시간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시간은 중요치 않고요. 결국에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자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저는 일단 안정성과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2차전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2차전지 관련주는 최근에 꾸준하게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오늘은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7% 역시 강세가 나타났고요. 최근에 25만 원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했다가 주가가 25만 원 선을 깨면서 신저치를 경신했던 종목이죠. 보통 주가 이런 패턴들은 주가가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속임수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지금이 저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그룹의 대표적인 양극재 관료로서 지금 외국인들이 나흘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기관들이 9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진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도 보이겠고 2차전지 전반에 걸쳐서 올해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매집 전략, 일명 줍줍 전략을 조금씩 고려해 볼 만한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22만 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인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